네, 생활 속 재테크 고민을 신탁으로 풀어보는 트러스트 머니 시간입니다.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 송은정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평소에는 잘 안 그러는데 주변에서 누가 돌아가셨다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참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네. 너무 무섭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은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갑작스러운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면서 누구에게나 갑작스러운 이제 상속이라는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그런 갑작스러운 상속을 맞이한 가족의 사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사연 먼저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오늘의 사연 30년간의 이민 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온 70대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민자 씨 부부는 고되었던 30년간의 타향살이를 접고 한국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귀국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귀국하고 은퇴 생활을 즐기던 중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이후 미국 시민권자인 두 자녀는 생계를 위해서 미국으로 곧 돌아가야 했는데요. 홀로 남겨진 이민자 씨는 남은 유산을 처리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죠. 한국에 있어도 이렇게 상속 절차가 복잡한데 나중에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외국에 사는 자녀들이 이런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라고요. 팀장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불시에 떠난다고 생각하면 참 가슴이 많이 아픈 것 같은데요. 근데 남은 가족들에게는 이 유산 정리라는 또 새로운 문제가 남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이제 세상을 떠난 남편이나 아버지를 애도할 그런 슬퍼할 겨를도 없이 네. 또 상속 처리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돌아가신 분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처리하는 절차가 이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특히나 이 사연처럼 자녀들이 해외에 있다 보면 그 더 챙겨야 될 부분이 많고요. 네. 정말 상속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연에서처럼 자녀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또 일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해외, 국내에 가족이 흩어져 있는 분들은 상속 서류 준비하는 부분이 더 복잡하고 힘든 게 사실이고요. 사연처럼 해외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부모님의 사망 소식을 듣고 국내에 자녀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국내 사정이 익숙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상속 절차가 특히나 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충분히 가족들과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다 보니까 또 서로 간에 이견이 생겼을 때 조율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게 또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네. 생각보다 일이 많이 복잡한 것 같은데요. 그럼 만약에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대신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녀들에게서 위임장을 받아야 되는데요. 네. 금융기관별로 자녀들의 위임장과 또 동의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또 부동산 등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와 또 각자 자녀들의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이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위임장과 또 자녀들 본인임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에 해당 국가의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또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 후에 서류를 우편으로 받으셔야 되는데요. 네. 아니, 공증은 익히 들어서 알겠는데 네. 아포스티유? 이게 뭔가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발급된 서류들은 그 현지에서 공증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 국가에서 발급된 이제 공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진위를 확인해 주는 정부의 인증을 받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아포스티유 협약이 맺어 있는 국가라서 아포스티유 인증받은 서류를 보내셔야 하는 거고요. 이제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이제 본인의 생업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간을 내서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최소 한 달에서 많게는 두세 달까지 걸리는 상황이라 이제 각종 서류를 준비해서 보낸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아니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은데 세금도 또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상속세 내 자금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사망하게 되면 발생되는 비용들이 참 많은데요. 이제 상속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양도세 등 각종
상속 관련 세금과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세금들을 짧은 시간 내에 마련해서 지불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제 앞 사연처럼 지불할 수 있는 남편의 예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녀들의 서류들이 모두 국내에 도착해서 금융기관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이제 예금들이 모두 지급정지되어 있다 보니까 긴급한 필요한 비용이나 세금들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대납하는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남겨진 가족들이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런 일들을 처리해야 된다고 하니까 진짜 네. 가슴이 더 아픈 것 같은데요. 네. 미리 좀 준비를 해둬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상속 문제에 대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유언 대용 신탁은 유언과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도 유언장과 같이 엄격한 법적 요건 필요 없이 계약의 방식으로 유연하게 설계를 할 수 있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탁의 경우에는 유언과 동일한 효과를 내지만 좀 더 유연하게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언 대용 신탁은 유언과 달리 사망 시점에 효력이 발생돼서 재산의 분배에 대해 본인의 뜻을 남기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신탁 계약함과 동시에 바로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이민자 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네.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이민자 씨가 위탁자가 돼서 수탁자인 은행과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하면 이제 이민자 씨가 맡긴 신탁 재산, 즉 예금과 부동산은 수탁자인 은행 명의의 재산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수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은행은 그 신탁 계약의 목적에 맞게 이민자 씨가 건강하지 못한 시기에도 정해진 방법대로 재산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이민자 씨가 사망한 후에 해외에 있는 자녀들에게 정한 비율대로 신속히 재산을 넘겨드릴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이번 사례처럼 이 외국에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에 신탁이 또 어떤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신탁을 활용하면 국내 재산 관리와 해외 자녀를 위한 상속 재산 정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탁 계약 체결을 해 놓으면 생전에는 내 집에서 편하게 거주하면서 노후 자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도록 방법을 정해놓고 또 사망한 후에는 국내 사정이 익숙치 않은 해외 거주 자녀들을 위해서 복잡한 서류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재산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앞 사연 같은 경우에 자녀들이 해외에 거주하다 보니까 국내 부동산을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국내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자녀를 위해서 수탁자인 은행이 매도자가 되어 아파트를 매각하고 세금과 비용 공제한 후에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특약 조건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신탁이라는 게 조금 생소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렇게 사례랑 같이 들으니까 훨씬 이해가 쉽게 되네요. 아, 네, 그렇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남겨진 가족, 자녀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유언 내용 신탁 꼭 알아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트러스트머니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흥미로운 재테크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